그렇습니다. 자, 리튬 공기 전지는 언제 나오려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전지 얘기는 다 믿지 말라니까. 자, 전지 배터리. 우리가 이제 그 리튬이온 전지 2차 전지라 하잖아요. 이 건전지는 이제 드라이 배터리고 이건 건전지가 아니고 이제 액화나 고분자 계열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라고 하죠, 우리가. 2차 전지보다 문제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미래 배터리 이거에 문제가 뭐냐?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다. 뭐? 뭘로 투자하는? 주식이지 다. 하지 마라.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아니 뭐 하는 거는 자유인데 수익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아니 야 K배터리 너 잘 만든다며 잘 나가고 한국이 배터리 강국 아니냐? 그럼 당연히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투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에 투자하라? 장투를 해야 되고 첫 번째 장투를 한다고 해서 부가가치 형성률이 낮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시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뭐 K배터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막 그런 업체들을 막 나열하고 이게 오를 거고 막 거품도 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솟구치고 막 이상한 그 주식 세력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 걸 왜 하지 마시라고 하냐면 일단 세력으로 움직이는 거는 미래 부가가치에 대한 기대나 현재 이 회사의 성장세에 따른 그러한 가치 평가가 돼서 주식이 오른 게 아니고 이 세력의 움직임에 의한 움직임 그리고 그 움직임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인한 움직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 평가가 아닌 다른 요소들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그런 다른 요소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뭐라 그러지? 그 주식 채널들을 리딩방? 리딩 채널이라는 게 있어. 많이 보이죠 요새? 일단 리딩 채널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리딩 채널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리딩 채널의 원리는 뭐냐면 자, 리딩 채널이 예를 들면 한 30만 구독자를 갖고 있다고 봐. 그럼 적어도 3만 명은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리딩 채널에서 특정 주식을 매수 의견을 내요. 매수 의견을 내면서 온갖 막 자기들한테 유리한 지표를 막 쌀라쌀라 얘기를 해. 그러면 매수가 가겠지. 최소 3만 명에 한 뭐 10%만 쳐도 일단 3,000명은 매수를 가. 그죠? 일단 3,000명은 움직일 수가 있어. 3,000명이 3,000주야? 아니지. 한 사람이 한 주만 사요? 아니란 말이야. 3,000명이 한 3만 주는 넘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런 특정 주식에 대한 리딩 매수 의견은 이 기업의 정당한 가치평가일까? 아니죠. 근데 가치평가가 어쨌든 아니든 매수를 하니까 올라. 그죠? 올랐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오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얘네들은 리딩 채널들은요. 자기네들 구독자와 그걸로 인해서 이 주식이 변동 비율 폭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0명이 예를 들면 3만 명이 뷰를 봤다. 그러면 뭐 주식이 3만 주가 움직인다.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해서 그러면 이 기업의 주식이 총 몇 주니까 여기서 얼만큼 움직일 수 있는 계산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퍼센테이지 비율은 어디까지가 한계구나 압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자기들은 던져요. 던지고 빠집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리딩 채널, 그러니까 주식 리딩 채널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가 그러면 좀 낮은 채널들은 당연히 이 특정 주식 매수 의견을 더 영세 업체로 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구독자 채널들은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까지의 주식 숫자가 있는 그런 중견 기업까지도 리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자신들이 목표한 가격이 있어. 근데 목표 상승가를 보고 있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기관들이죠. 기관들에서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게 이상한데? 그럼 거길 때려요. 그러면 자기들 목표 상승치를 유지를 못하잖아. 근데 기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주식수가 있고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주식수가 있어. 근데 가끔 이런 대형 채널들은 특정 중견 중소 업체에 한해서는 기관 못지않은 주식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는 경우가 있어. 물론 그 큰 기업은 안 되고, 그러니까 영세한 중견 중소기업까지는 특정 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규모가 나와. 그러면 이제 뭘 하냐? 이거 조정장이다. 버티면 된다. 아, 이거 뭐 때문에 그렇다. 이건 다음 주에 뭐가 나올 거다. 아, 이거 버티면 된다. 쟤네들 이제 무슨 리튬 공기전지 한댄다. 이거 나오면 다 끝난다. 아, 쟤네들 뭐 무슨 나트륨 전지 뭐 이런 거 안 된다. 뭐 무슨 전고체 나오면 끝난다. 이런 걸 계속 터는 거야. 왜? 목표 상승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 이 매수 의견을 통해서 이 구독자들의 그 주식을 계속 리딩해야 되거든. 그래서 최근에 미래 전지에 대한 얘기를 자꾸 이런 데서들 얘기를 해요. 그냥 다 무시하십시오. 다 무시하십시오. 이런 채널에서 얘기하는 배터리에 대한, 특히 미래 배터리에 대한 얘기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튬이온 전지가 92년인가? 이때 그 나왔어요. 이게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게 2010년 이후입니다. 대용량 셀도 아니고 단일 싱글 셀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게 2010년 이후라고. 기점이 어디야? 아이폰이 폭발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폭발하면서 단일 싱글셀 리튬이온 전지가 이때서 대중적으로 쓰이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뭐 소니나 조금 썼어. 소니나 자사 제품에 일부 쓰고, 그 리튬이온 전지의 이론은요, 이론은 이게 70년대인가? 이때 개발된 거예요. 상용 전지가 출시된 게 92년인가 그래요. 상용 전지가 출시되고 나서 대중적으로 쓰이는데 20년이 걸렸고요.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서 직병렬 대용량이 안정성이 검증돼서 개발되기 시작한 게 2010년에서 2014년 정도고, 실제 전기차들이 나온 게 2016년 7년입니다. 이때까지도 대용량 직병렬이 아니었어. 지금보다 용량이 작았어요. 테슬라 빼고. 그러면 여기까지도 또 몇 년이 걸려? 최소 5년이 걸려. 즉 이미 상용화돼서 정상적으로 양산 제품이 시제품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전기차의 직병렬 대용량을 써서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만한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그 어떤 미래 배터리가 이게 미래 배터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주식 리딩방들에서 아무리 떠들어 대봐야 그거 25년 뒤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식 넣어놓고 25년 뒤에 그거 현금화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넣어놓는 기껏 그런 업체들이 지금 미래 배터리를 개발 완료한 것도 아니고 원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업체들이 기껏해야 뭐 양극재 유통하는 건데, 양극재 유통하는 업체들인데 기껏해야. 양극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미래 배터리에서는. 그럼 뭐 개발 원천 기술 아무것도 없고, 그럼 그거에 어떤 준하는 뭐 논문이라도 나왔느냐? 논문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상식적인 거, 가장 쉬운 거, 아니 왜 돈 되는 정보를 남에게 나눠주나? 그죠?
왜 돈 되는 정보를 남에게 나눠주죠?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아니 간단하잖아요. 뭐 앞에 뭐 기술적이고 뭐 이 학술적이고 뭐 리딩방의 원리 이런 거 다 떠나서 그죠? 그걸로 내가 벌면 되지. 야 언제 오를 거야. 그럼 내가 주식을 사면 되는데 그걸 굳이 방송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언제 오를 거니까 사세요. 그럼 자기는 안 사. 아니면 자기는 사고 이미 빠졌어. 이게 주식을 하실 때는 세력이 없는 거. 기왕이면 안정적인 거. 큰 거. 큰 기업이라는 꼭 대기업 글로벌 기업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인프라 기업이라든가 이런 좀 그 오래도록 그 안정적인 매출 규모를 유지해온 기업들도 아주 좋은 투자 대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큰 기업. 대기업이란 뜻이 아니고. 그리고 장투. 왜? 개미는 장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 여러분들이 보는 주식 그 현황이 실시간이 아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개미들이 보는 주식 현황은 실시간이 아닙니다. 빠르게는 1분, 느리게는 5분 늦은 현황 정보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1분간 들어오는 데이터가 똑같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빠지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관에서 크게 움직이는 정보들은 빠진 채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실시간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기관처럼 그런 장비들을 갖다 놓고 전용 라인 빼서 물리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봐줄 수 있어요. 그게 뭐 4,800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장비 시공하고 막 하는데. 그럴 거면 이제 전문 그 투자자로 전향을 해야지. 그렇지 않는 이상. 그리고 개인이 어차피 실시간 그 장비를 도입한다고 해도 내가 실시간으로 이걸 계속 보면서 노컷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본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투를 하셔야지 어떤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시면 1억 천금 노리는 거예요. 1억 천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주식은 철저하게 본인의 어떤 이 지식 안에서 본인의 여윳자금 안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여윳돈이야. 여윳돈입니다. 남는 돈으로 해야지 이거를 막 대출까지 끌어가지고 주식에 때려 부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지나고 보면 와 이때 대출까지 때려부어서 넣었어도 나는 몇 배를 벌었을 텐데 라는 그런 종목들이나 어떤 시기들이 있죠.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보잖아 어차피. 지나고 나서의 얘기고 그건. 그럼 미리 그걸 예측하든가. 그건 안 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럴 순 없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어떤 그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논문이나 아카이브 이런 쪽에서 제시된 그런 미래 배터리에 대한 것들조차도 연구 그 펀딩이 좀 좋지 않아서 언론에다 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물며 주식 리딩방, 뭐 리딩 채널, 유튜브 이런 데서 나오는 미래 배터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뭐 언제 나오나요? 이렇게 묻는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미 나온 제품이어도 걔가 대중화되고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의 지위를 갖는데 20년 이상이 걸립니다.